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과 한미 FTA 등 한미 간의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정영태 개관 해설위원, 최문석 선임 기자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채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6개 분야 공동 성명 채택을 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 또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또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또 여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또 글로벌 파트너 협력, 또 동방의 미래, 이렇게 6개 분야였습니다. 네, 이번 공동 성명 가운데 북핵과 관련한 대화 부분이 굉장히 관심입니다. 인상적인 부분을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요.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 부분 그래픽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지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포함된 내용인데요. 양 정상은 한국군으로의 전자권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화와 함께 제재를 시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들어간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대화와 함께 제재를 시사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 내용도 그래픽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 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정상회담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핵 의제였습니다. 공동성명 전에 두 정상이 언론 발표를 했는데 공동성명과 언론 발표 내용 비슷한데 또 다른 점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조금 있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양국 정상이 회담을 하게 되면 이제 이번에도 구성이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에서 1시간 정도 됐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 외교 당국이나 우리 실무 당국들이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의제 설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어제 확대 정상회담도 보면은 우리 쪽에서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들어가 있고 예. 정의용 안보실장이 들어가 있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각 걸쳐 있는 장관급들에서 예. 우리 쪽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저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서로 이제 그 이미 조율된 내용을 가지고 확대 정상회담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다만 이제 미세 조정이 있을 부분이 있으면은 성명을 이렇게 따로 좀 수정을 하지만 예. 대개 어떤 경우에는 회담이 쉽게 끝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기자들에게 미리 엠바고를 정해놓고 성명 문안을 미리 배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번에는 회담이 끝나고 나서 한 7시간 정도 지난 뒤에 성명문이 발표됐고 예. 회담이 막바로 끝나고 양국 정상회담은 언론 발표를 먼저 했습니다. 예. 양국 정상회담이 하는 언론 발표는 그 양쪽에서 각자가 쓰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좀 더 생각하는 강조하고 싶은 것을 양국 정상이 발표를 한 7분여 정도씩 해서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FTA 재협상 같은 거 시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그 문제도 그 수면 아래에 있던 걸 꺼냈던가 예. 이런 걸 좀 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방송 자체 회견이 좀 아마 미국 내에서도 보여지는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FTA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절대적인 지지자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중산층 노동자들이 예. 좀 선호하기 때문에 어제 성명이 발표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노동자들이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FTA 문제를 예. 이제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들의 대통령들의 언론 발표하고 7시간 뒤에 나온 성명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예. FTA 재협상 시사한 것은 아니다는 게 예. 장하수 실장이 해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이 공동 성명하고 언론 발표 예. 조금 차이가 있었죠.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특히 그 북핵 문제라든가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뭐 크게 예. 그 두드러지게 차이점을 드러내는 건 사실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자체는 벌써
이 정상회담을 가기 전에 실무자들끼리 이미 예. 그 조율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 했는 거고, 또 공동성명에 나온 것 자체도 우리가 예상했던 데서 크게 벗어난 것이 없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된 어떤 그것대로 일단은 그 공동성명에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정도 예.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핵 문제였습니다. 한미 두 정상 회담을 마치고 언론 발표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먼저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has failed. Many years and it's failed. And frankly, that patience is over. 네, 지금 두 정상의 말 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조금 인상적이에요. 그게 이제 그 소위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발표한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 제재로만 일관했던 예. 그것에서 그 좀 벗어나서 오히려 이 대화라고 하는 방법도 사실 있다 하면서 이 대화를 좀 강조했는 그 측면이 눈에 띄고, 예. 그다음에 그것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제재가 강화돼야 된다고 하는 그 논리를 이전에 그 전략적인 소위 오바마 정부 때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실패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인내를 하지 않고 제재를 전 부문적으로 강화를 하겠다. 여기에 네. 또 포커스를 뒀다. 이렇게 봤을 때 대화와 제재에 있어서 어디가 더 강조됐느냐 하는 데서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예. 한미 정상은 북핵과 관련해서 대화에 관한 부분도 담겨 있는데요. 그래픽을 한 건 보시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긴 밝혔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 그 외교적 개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 하면은 이제까지 그 소위 그 트럼프 대통령 시대 들어와서 네. 소위 그 대북 제재, 소위 제재에 초점을 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또 우리 남북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것과 어느 정도 연계가 되면서 뭐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든가 뭐 등등 이것이 이어지면서 그 남북 대화가 굉장히 완전히 그 단절됐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것에 비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한 것이 바로 뭐냐, 한반도의 나름대로 그 안보 문제라든가 예. 평화 문제는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 해 나간다 예. 하는 점과, 그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히 인도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대화, 그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소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예. 나름대로 이끌어내므로써 앞으로 이제 그 비록 그 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 첨예하게 예. 걸려 있는 상황에서도 남북 대화를 그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 환경을 어느 정도 그 만들어 나갔다. 예. 이것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지를 이끌어낸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한미 정상이 북한에 대한 대화, 제재, 뭐 병행에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약간의 북핵 해결 방법에 좀 미묘한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저 회담에서 가장 크게 본 게 이렇습니다. 이제 그 대화와 그 제재를 활용해서 예.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 단계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성명문 안에 넣었다는 것은 일단 대화는
해보자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강성 이미지에서는 좀 맞지 않지만 예. 우리 쪽의 주장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씩 가시적인 그 단계에는 밟아가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은 합니다. 그 고위급 전략 협의체 구성 합의 이 부분은 어떻게? 이건 아마 이제 미국 쪽의 입장이 좀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제 작년에도 그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자체가 이제 거론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자체가 그 전략 확장 억제 협의체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그 한미 간의 어떤 그 합동 훈련이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그 전략 자산의 정계 활동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좀 더 협의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이제 정례화한다는데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고위급 전략 협의체 구성 문제라든가 임무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직 없습니까?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 그 앞으로 그러면은 이 전략 협의체에서 그 무엇을 논의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예. 우리 앞에 얘기 드린 데와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좀 더 부가해 말씀드린다면은 예. 사실 이 단계적인 그 접근 이것은 이제 대화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때 소위 그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해서 나름대로 그 대화를 이끌어낸다. 자, 이렇다면은 북핵 동결이 되는 북한이 이것을 그 받아들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 육자 회담이라든가 이 다자간 회담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필요성도 사실 있고 예. 또 그것이 아니라 미북 간의 직접적인 대화 아니면은 남북 간의 대화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조율하기 위한 하나의 협의체라고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자, 예. 이렇게 본다면은 직접적으로 육자 회담과 관계되는 그 소위 그 실장급이라든가 아니면 차관급에서 예. 이런 담당 그 회의가 사실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본래 좀 더 그 고위급의 차원에서는 외교부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뭐 이런 어떤 레벨에서 또 이 협의체가 가동될 그런 가능성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을 포함할 가능성이 사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큰 관심 사안 중에 하나가 사드 배치 네네. 문제였습니다. 공동 성명이나 언론 발표에 사드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네네. 두 정상이 전혀 사드에 관해서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아마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에 공동 성명에 포괄적으로 뭔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것이 예. 소위 이제 북핵 그 문제에 그 대처해서 예. 소위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든가 그리고 또 주한미군 미국의 어떤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주변국의 이런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뭐 예. 그런 식으로 이 두리뭉술이하게 나온 것이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건 역시도 사드 자체도 예. 실질적으로 이 주한미군의 그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자산이라든가 그리고 또 앞으로의 어떤 전개될 여러 가지 그 소위 그 수송이라든가 이런 예. 것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사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것과 또 연관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사드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에 이번 그 논의에서 일단 의제로 제외했다고 예. 하는 것을 오히려 믿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언론 발표를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꺼냈습니다. 우리로서는 반갑지 않은 발언이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Burden sharing is a very important factor, a factor that's becoming more and more prevalent, certainly in this administration.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increased by more than $11 billion. Not exactly a great deal. South Korean companies sell cars in America. American companies should have that same exact privilege on a reciprocal basis.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에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게 FTA 관련 발언인데 네. 자동차라고 일정 분야를 지적을 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FTA 이후로 해서 우리가 110억 달러 손해다. 예. 그리고 특히 자동차 문제는 한국은 자동차를 우리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못한다. 실례로 우리 한국은
10배 이상을 좀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 수입은 1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10을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이제 무역 불균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부각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좀 쉽게 말해 비관세 장벽, 수입 네.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풀기 위한 것을 좀 압력을 좀 넣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FTA 재협상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장하성 실장은 거기에 무역 불균형과 무역 적자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이걸 재협상이 아니고 예.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이제 조치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자는 것을 의견을 제기했다. 예. 저 회담에서 그랬다고 이제 해명을 했었거든요. 사실상 이제 FTA 협상 같은 경우는 미국 우선주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부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게 좀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통상학자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제일 먼저 미국의 우선순위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예. 그리고 중국, 독일 이런 쪽의 FTA 협정을 좀 더 먼저 해보고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제 나프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여러 국가랑 해결할 문제가 난제가 많아서 그런지 예. 일단 FTA 협상을 들고 나왔다는 경우는 어찌됐든 우리는 이 FTA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꼭 흑자를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예. 자동차나 철강에서는 그런 게 있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리도 어떤 점에서 미국의 진출이 많다 이런 거를 이해득실을 좀 더 많이 계산해서 적극적으로 줄 건 주고 예. 받을 건 받는 어떤 대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군 주둔 비용 분담 네. 문제도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어요. 뭐 이것도 사실 예상된 그 내용이었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물론 이제 양국이 그 필요한 형태의 그 균형 속에서 이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우리도 동의하는 그런 차원이죠. 사실은 뭐 기존에도 예. 이 그 국방비 자체는 서로 그 분담금 자체는 뭐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예. 미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런 것은 사실 아니었고 예. 여러 가지 그 환경을 또 상황을 고려한 형태에서 이 실무적으로 이게 완결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이 방위비를 획기적으로 무슨가 증가를 시키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억지를 부린다든가 예. 이런 측면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강조는 하는 이유가 어디까지나 이것은 던져놓고 그것이 아니면 뭐 끌어들이는 다시 카드를 철수시키는 어떤 그런 형태는 될지 모르겠으나 예. 그러나 이 국방 이런 분담금 자체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될 일이 사실 없는 거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때는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한국이 완전히 전면 분담을 해야 된다 하는 예. 어떤 이런 형태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좀 블러핑이라고 하는 예. 그런 어떤 그 측면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거론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수세적인 자세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생각입니다. 추후에 미국 측에서 그 분담금을 좀 한국 측이 좀 더 부담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요구는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건 역시도 이 수반 미군의 그 기능과 역할이라든가 이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도 사실 아니고 예.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전략적 이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상호 이익 차원에서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지 오직 주한 미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북 소위 안보 동맹 차원에서 이 억제적 차원에서 이거 유지한다 이렇게 본다면은 뭐 미국 마음대로 이것을 비용 분담을 우리한테 소위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은 사실 보일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실무적 차원에서 그런 것이 비록 온다손 치더라도 이제까지 견지했던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주장해 나간다면은 그것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FTA 문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장하성 실장이 일단은 재협상에 대해서는 합의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은 연설하면서 즉흥적으로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정상회담을 한 뒤에도
그 트위터 같은 데는 정상회담과 다른 내용들도 한 번씩 넣어보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측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방송으로 중계되는 그 언론 발표를 통해서는 대외적으로 좀 더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 내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그 상대 국가에 이런 것을 직접 요구한다든가 또 그리고 이제 다른 아까 나프타라든가 다른 외국에도 신호를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무역 협정을 하면서 서로 윈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은 정확히 이해득실 따져서 예. 이렇게 쭉 이끌어 나가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도 철강과 이런 분야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를 했을 때도 예. 문재인 대통령은 호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해나가자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두 나라가 이익을 보는 선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제사절단 가서 삼성전자가 투자도 하고 예. 이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FTA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서로 이제 양국의 그 이익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예. 서로 주고받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저희 리포트 나간 내용을 보면은 미국 언론은 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이견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첫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그 발표된 내용, 특히 그 공동성명 내용을 이래 본다면은 예. 사실 우리가 좀 우려한 게 참 많았는데 예. 여러 가지 사드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북핵 문제 해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트럼프 정부하고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하고 굉장히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예. 이런 그 예상이 많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반영됐고 또 예.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지를 나름대로 이끌어낸 그런 측면이 굉장히 눈에 띈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죠. 예.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서 상당히 그 한미 간에 나름대로의 그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이러한 자기들이 그 정치적으로 필요했는 내용들 이것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또 이것을 나름대로 협상 의제로 삼아서 예. 실무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국내적으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 정책 입지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거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구축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도 마찬가지 그런 측면이 있다. 예. 소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충분히 슬기롭게 여러 가지 그 충돌을 피해가면서 또 우리가 중요시 생각했던 이제까지 제재 일변도에 한반도의 그 긴장 조성이 너무 심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예. 뭔가 이 대화를 통해서 그래도 대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소위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 지지를 이끌어냈다. 예. 그거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그 외교적 계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저는 이제 어떻게- 회담 스케치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네. 이제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행정부가 처음 만났을 때 예. 쉽게 말해서 이제 부시 대통령이 우리는 전에 그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한반도 굉장히 해빙 분위기로 해서 네. 아주 좋은 호식이었는데 예. 그 다음 해에 2001년도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북한 지도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다. 예. 저런 말을 단독 정상회담 지금 화면에 뭐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이제 남북 대화가 꼬이게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단독 정상회담에서는 처음에 했을 때 이제 very very 굿이다. 예. 이제 관계를 그 얘기를 했고 예. 확대 정상회담 이후에는 그레이트 케미스트리 예. 굉장히 서로 이제 우리가 죽이 잘 맞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봤을 때도 양국 정상 간에 앞으로 뭐 재임 기간 중에 1년에 한 두세 차례 이렇게 해서 11차례 정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양국 정상이 계속 만나게 된 데서 서로 정상 간에 어느 정도의 신뢰를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예. 다음 정상회담이나 다른 여러 다자간에서도 만났을 때 좀 더 이게 플러스가 되는 그런 예. 효과에서 이번 첫 정상회담은 어느 정도 합격점이라고 저는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예.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쓴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만찬에 앞서 방명록에 글을 남겼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써야 됐는데 니은자를 빠뜨려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써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그냥 해프닝으로 봐야 되겠죠? 당연하지요. 네. 이런 것은 뭐 충분히 또 대통령 두 분 하신 것도 아니고 처음 하시고 또 이런 정상회담에 있어서 또 나가셔가지고 그런 걸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것은 해프닝으로 보는 것이 좋지 여기에 의미를 단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음모론적인 그런 의심이 사실 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인터넷상에서는 저 갖고 또 얘기가 좀 이제 있어요. 그렇죠. 이제 네티즌은 저런 이제 사진 한 컷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제 사실상 이제 워낙 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쓰면서 대한민국에서 니은이 니은자를- 빠지니까 네. 그 어떤 저 칭찬하는 네티즌은 이건 한미 동맹에 대한 전략적 동맹에 대한 예. 어떤 전략적인 실수다. 실수다. 또 어떤 분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못 쓰느냐 이제 예.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써놓기도 했지만 예. 저는 이제 어떤 이제 해프닝으로 우리가 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에도 일단 뭐 대한은 뭐 대한민국이니까 예. 그다음에 미국 같이 예. 이런 식의 의미를 달았다고 해도 예.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태 개관 해설위원 그리고 최문석 선임 기자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